네,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노력에다가 외국인 자금이 속속 들여 유입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중국 시장, 돈의 힘에 의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 또한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일단 협상 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일관되게 작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권사가 중국의 금융제, 소비제 이렇게 권했는데 하지 마십사 하는 일관되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가 아까 정계수석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아시아 지역이 전부 좀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에 가장 핫한 게 중국 주식이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분도 중국의 연일 부채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핫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경기는 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미국과의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었던 상황이죠. 또 한 가지 대내적으로 보면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3대 회색 코뿔소 문제, 뭐 아시겠습니다는 과다 부채 문제, 지방 정부 부채를 비롯해서 기업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품 문제 이런 것이 알면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서 중국 경제를 진돌려 왔고 실제로 여기 그 자막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안 좋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4분기 성장률이 마침내 중계 목표 하단인 6.5%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리고 작년에 연간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에서 6.6% 떨어졌죠. 다들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 발표했으니까. 그다음에 올해 그 성장률은 공업 지표, 중국의 주력 업체인 제조업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지는 걸 감안해 볼 때 5%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사실 계획 경제를 가는 입장에서 보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시진핑 정부의 또 시진핑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의 약화라든가 장기 집권의 그 약화된다. 오히려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1분기 5% 떨어지면 어찌됐든 중국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오면 또 대내적으로 오면 이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타협점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 타겟책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타겟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고 그다음에 타협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을 어찌됐든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여부와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론적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이런 두 가지 문제, 경기 부양 차원의 유동성 공급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진전 문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싸움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타협점이 마련된다는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해 지수가 경기의 그 침체 속에 어제 2,754 맞습니다.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사실상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이제 헷갈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2.68%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왜 그럴까 하는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또 오히려 잘 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중국 주가가 올라가지만 사실 경기는 안 좋고 중개 기업들은 부채 문제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해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유동성 장,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박준하 PD께서 중국의 52주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중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올해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2.7% 급등하고 요거 좀
길게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2.7% 급등하고 그다음에 올해 최저치 1월 4일에 2,444에 대비해서 지금 어제 2,754니까 한 2%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다. 중국 주식을 다시 사라. 작년에 금융재 소비재 추천했는데 와 지금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최저치가 1월 4일 2,464인데요. 이 대비해서는 12%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52주 그룹을 이렇게 딱 보면 작년에 3,290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에 1년 전에가 3,334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비해서는 지금 18%가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나오는 3,294 대비해서도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그렇죠. 수준이죠. 네. 근데 작년에 1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2월 26일입니다. 이게 3,334였었는데요. 이때 중국의 금융재 소비재 추천하는 시각들이 국내 증권에서 나왔습니다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올해 최저치 대비해서 12% 올라가지만 작년 1년 전 대비 여전히 18% 많이 떨어진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증시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최저치 대비해서 미개 주식도 최저치 대비해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거는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렇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1년 전 대비해서 여전히 18% 떨어진 수준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중국의 금융재 소비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연초 대비해서 10% 올라가지만 여전히 손실을 많이 기록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주식이라든가 하는 게 많이 추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IMF 라가르트 총재, 그 다음에 세계적인 가장 큰 이렇게 석학이라는 크루만 교수 이런 것도 사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 세계 경제 최대 복병이다. 라가르트 총재는 경제적 스톰이 올 수 있는 예. 가장 큰 요인이 중국 경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환투기 세력도 7과 3 원칙 붕괴. 요건 이제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일수록 중국 경제를 안 좋게 본다. 그 다음에 환투기 세력도 역시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걸 감안해서 7대3 원칙 붕괴에 베팅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경기 안 좋고 이렇게 증시 안 좋은데 증시는 왜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에 중국 내부적으로보다는 한국 내부에서 중국 증시에 낙관론 시각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 펀더멘탈 받쳐주지 않아. 기업 실적 받쳐주지 않아. 세계적 석학일수록 중국 경제 안 좋게 봐. 환투기 세력일수록 중국의 경제 약세에 베팅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중국의 주가의 제2의 유동성 장세 이런 모습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시진핑 정부가 불문율처럼 챙기고 있는 7대3 원칙이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중국이 자금이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왜 IMF 구제금융설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네. 지난주에 이거 방송에서 네. 유튜브에서 이 클릭수가 한 12만 클릭 돼서 가장 네. 핫한 것 같아요. 경제 네, 분야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도 네. 못해서 12만 클릭 이렇게 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무슨 얘기냐? 네. 중국이 이렇게 외환보유가 많은데 사실 그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느냐, IMF 파산설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클릭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설명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3의 원칙은 자막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과 3의 원칙은 위안화 달러당 7. 그래서 7위안 요선 지키는 거고 그다음에 3은 뭐냐? 외환보유고 3조 달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IMF의 구제금융 신청설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이렇게 지금 경기부양 차원이든 아니면 중국의 3대 회색 호풀소를 가리기 위해선 금융 완화했다. 작년부터 지준율 내리고 금융 공급 헌당이 10차례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준율 낮은 상태에서 작년에 미국 금리는 4차례 올렸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 외국 자본이 이탈되니까 중개 위안화는 약세가 되겠죠. 그 위안화가 약세되면 뭐냐? 중국이 금리기를 더 촉진되죠. 왜냐?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환차선이 발생하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더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위안화가 1달러 7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외환보를 쏟아붓게 되죠. 그 외환보가 쏟아본 상태에서는 3조 달러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게 플로적인 측면에서 경상수지적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요. 사실 플로적인 측면에서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적자도 2017년 대비해서 3분기에 GDP 10% 이상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작년에는 뭐냐? 작년 3분기에는 0.3% 거의 똔똔지가까지 됐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조 달러를 지켜야 되는데 3조 달러 무너진다. 근데 경상수지는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7대3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 배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때 있습니다. 네. 중국의 외환보유가 사정 풍족하죠. 네. 근데 시진핑이 불문처럼 생각하고 이거 깨지면 중국의 금리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족 부분은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다. 근데 IMF도 지금 재원 부정에 IMF 자체의 국치를 그렇죠. 발행하게끔 돼 있다.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제 대국에서 구제금융 신청하면 IMF 파산설이 되지 않느냐. 네. 그 배경에서 이 얘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의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사실 크릭스만을 감안한 이렇게 제목을 단 게 아니냐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크릭스 여부와 관계없이 짚어줄 수 제가 아마 이 주제가 가장 다양하게 다를 겁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미중간 마찰에 초점이 돼 있어서 있습니다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드리는데 그와 관련이 없이 제목풀이에서 소위 낚시거리에서 제목풀이하는 건 아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한국계 언론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접해드린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방송에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시니까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궁금증을 자아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의 없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됐을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더 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진핑 정부의 7대3 원칙 그리고 이 IMF 구제 금융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 중국 증시에 불고 있는 유동성 장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유동성 장세는 돈을 푸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작년부터 중국 주식을 하지 말아라, 중국 경제 안 좋다 하는 것은 중국의 부채가 그만큼 많이 시달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의 그 부채가 이렇게 시달리는 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부채가 시달리면 만기가 올해 집중적으로 부채의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돈이 부족하겠죠. 돈이 부족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그동안 유동성이 풍족한 것에서 가려졌던 중국 내부적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대 회색 코뿔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3대 회색 코뿔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더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작년부터 경기 부양 차원보다는 지준을 내리고 돈을 많이 공급하는 게 경기 부양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는 아마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최우선 정책까지를 두는 거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준을 내치고 유동성 공급 많이 하는 것이 네. 경기 부양 차원보다는 다른 정책을 비교해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 3대 해석 골프에서 전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철철철철 넘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 완화하면 경기 부양 성격,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 경색이 더 이렇게 목적이다 하는 것은 다른 조치를 보겠습니다. 자,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3대 회색 코뿔소가 드러나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도 제한이 있죠. 네, 그렇죠. 그동안 중국의 해외 투자는 우리는 10만 달러, 12만 달러 규정이 있지만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동성이 풍족했으니까 밖으로 나가라. 미국에 가서 주택 사고, 국채 사고 이렇게 해서 다 사라. 그러면 그만큼 중국이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해서 해외 투자를 이렇게 풀었던 거거든요. 근데 신용 경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전면적으로 제한. 네. 그리고 기존의 해외 투자를 미국의 국채든 미국의 주택시장이든 미국의 달러든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전부 회수, 차이나 머지 회수. 그러면 유동성을 이렇게 풍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국채라든가 주식을 글로벌지를 일제히 향상시키는 거죠. 네. 왜냐?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걸 일단 방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 자본 들어와라. 네. 들어와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은 이렇게 돈을 풍족하게 한다. 자,
내부적으로는 돈 공급하고 그다음에 돈 공급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해외 투자 나가는 거 제한하고 기존에 투자했던 거 들어와라. 그리고 뭐냐 중국의 국채라든가 주식을 글로벌지를 하면 외국 자본 이탈 방지 들어와라. 외국 자본 들어와라.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주식의 급등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경기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고 네. 부채에 대해서 캐시플로우 더 악화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서 중개 이탈,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 그다음에 작년에 중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력. 그렇죠. 네. 매력. 그다음에 사실상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미중 간 그 협상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의 가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 입장. 그리고 이런 유동성 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용 경색을 네. 풀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이런 것이 어울려서 지금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가 최근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렇게 중국 국제협도 주식에 글로벌 지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사실 일부 증권사가 이달 말에 그 이렇게 중국의 A주의 추가 편입 확대가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외국 자본이 12조 정도 이탈한다 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 주식 좋다, 윈블던 현상이 좋다 하는데요. 국내 일부 증권사가 그런 듯한 페이퍼를 이다합시 돼서 사실 이번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한국 증시 입장에서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 왜냐?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금 이렇게 이탈되다 보니까 한국이 악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헷갈리는 보고서를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왜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중국의 자산에 해당되는 국채라든가 또 중국의 정책 국채라가 있거든요. 정책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A주 편입 같은 자산의 글로벌주의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한 차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 채권과 그다음에 주식 관련 것은 글로벌주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렇게 경기 오버 강비 시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지를 어떻게 올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작년에 5월 달에 모건스탠리 연례지수에서 A주 편입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 5월 말에 MSCI, 즉 모건스탠리 지수, 글로벌 벤처마크 지수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높은 여기서 EM은 이머징 마켓 네.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죠. 예. 그래서 작년 5월 말과 8월 말에 두 차례 걸쳐서 중국의 A주 편입이 됐죠. 그리고 이달 말에는 자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발표 예정입니다는 미중 간 이렇게 무역 마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이달 말에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주느냐 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중국 입장에서는 A주의 추가 편입 확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는 중국의 채권도 1월 달에 마크레이스가 이게 원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에서는요 주식에서는 모건스탠이지만 이렇게 채권에서는 마크레이스가 전통적으로 IBB에서는 가장 그렇군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강합니다. 네. 여기서 발표는 모건스탠리의 MSCI 지수 마찬가지로 글로벌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중개 채권을 글로벌 지수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식, 증식, 그다음에 중국의 채권, 글로벌 지수가 올라갔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자 주식과 채권이 글로벌 지수였으니까 통화는 어떻게 되는가? 통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개 위안화 지위는 이미 3년 전에 IMF의 5대 준비 통화 SDR에 편입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중개 위 시진핑 정부가 글로벌 이게 지위를 얘기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이 뭐냐? 주식 올라가죠. 모건스탠리 지수,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죠. 채권 가장 영향을 마크레이스의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죠. 그다음에 통화 사실상 IMF SDR 편입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중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는 올해도 시티뱅크에서 보면 올해 2천억 달러 정도 중국에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렇게 중개 기업들의 실적 관계없이 중국 주식이 급등하는 것이 유동성 장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유동성 장세다 표현한 것은 아마 한국경제TV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중국 시장 최근 이 중국은 미국과 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에 좀 밑보이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이 중국 주식이나 채권의 글로벌 지위를 좀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유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신용경색 푸는 것도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 풀지 않으면 사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제 이거 실현되기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7대 3은 뚫리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는 시진핑의 또 다른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이렇게 중국 자산, 즉 차약권이라든가 주식에 있어서 글로벌 지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항상 뭐냐? 항상 이 지를 볼 때는 경상거래 사이드, 자본거래 사이드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는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왜 이렇게 중국이 이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이것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가 대학원 강의할 때는 이걸 1년 한 학기 정도 강의해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짧게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막을 통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습니다. 근데요, 2001년에 경상거래 사이드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했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WTO 가입하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WTO를 가입시켜 놓고 시장경제 지위를 못 받았습니다. 네. 못 받아 보니까 사실 중국이 이렇게 시장경제 지위를 못 받은 상태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국이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공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자, 오바마 정부까지는 뭐냐 시장경제 지위를 받지 않더라도 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했습니다는 시장경제 지위를 못 받은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이렇게 중국과의 마찰을 빚는 상태에서 중국의 행위가 자 비시장경제 지위를 받았으니까 비시장경제니까 중국의 행위들이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국제규범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행위다. 그러면 통상마찰이 빌비되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야 니네들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비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 줄게 대폭 양보해라. 이게 이제 첫 번에 이게 시장 경제 지위 네. 가져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이죠. 이래서 뭐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2017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부터 트럼프가 협상하는 과정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WTO 가입 후에 받지 못했던 비시장 경제, 시장 경제로 지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의 마찰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소하는 측면의 근본적 문제에 해당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자 경상거래 사이드는 WTO 가입하고 시장 경제 지위까지 받으려 하는데 이건 지위상으로 보면 세계 경제 대국인데 자 동전의 앞뒷면 같은 자본거래 사이드는 아직도 신흥국지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뉴 프론티어, MSCI에서 뉴 프론티어 아주 저격의 지위를 받았으면 어떠냐? 이게 또라이 경제가 아니냐? 이 또라이 경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이 또라이 경제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몸체는 경상거래 사이드는 미국과의 접촉할 정도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요.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본거래 사이드는 뭐냐? 자본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자본거래 사이드에서는 신흥국 지위도 못 받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뭐냐? 사람은 커졌는데 지능은 애다. 그래서 또라이라는 얘기거든요. 인센, 비이성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상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신흥국 지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식, A주, 이머징 마켓에 편입,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차약권 올해 1월 달에 마크레이스 글로벌 지수 편입. 그 다음에 위안화 3년 전에 IMF의 SDR 편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마크레이스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딱 틀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마크레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국 주식을 외면하면 되겠느냐. 네. 중개 채권을 외면하겠냐. 예. 영업 차원에서도 자 MSCM 지어서를 편입하는 모건 스탠리에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지위를 높여달라. 왜냐 중국 지위를 높여놔야 고객돈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뉴 프론티어 맡겨놓고 신흥국에 올라가지 않으면 고객돈을 가지고 자 신흥국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데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크레이스라든가 세계적 인베스트뱅크는 중국 이렇게 메릿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마크레이스, 미국의 정부와 관계없이 마크레이스라든가 고객들이 뭐냐, 고객들이 요구 이게 합치돼서 중국의 주식 A주가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서 편입되는 거고 글로벌 차약권 지수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는 거고 그다음에 SDR은 또 다른 차이자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또 IMF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게 IMF 회원국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IMF가 절름발이가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주식이 미중간 마찰에 관계없이 사실 중국의 자산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경제 분위기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렇게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중국 주식을 좀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다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주식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주식을 권유하는 거는요 작년부터 계속됐죠. 그래서 아마 이영국께도 학년 내내 방송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중국의 그 주식에 대해서 그 글로벌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중국에서 중국의 내수병과 관련해서 금융제, 소비재 사십시오. 그다음에 중국이 유동성 공급하고 진유인 될 때 중국이 경기 부양됩니다. 중국과 관련된 국내 주식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낭패를 봤죠. 작년에 뭐냐? 올해 1월 4일까지 중국의 상위 지수가 1년 전에 2월 20일 날 3,344에서 그쵸. 이렇게 올해 네. 이럴 때 2,444로 이렇게 떨어져서 네. 무려 30%가 떨어졌죠. 30%가 떨어졌죠. 근데 또 다시 뭐냐? 최근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중국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중국 주식을 또 이렇게 권유하게 되는 시각이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같이 뭐냐? 중국 주식은 권유하지만 작년에 중국의 금융재 소비재다 쓴 사람은 아직도 손실폭이 크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는 중국 주식이 작년에 30% 정도 이렇게 네. 떨어졌다 보니까 결국 올해 12% 나갔는데 여전히 18%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 유동성 공급이죠. 경기가 받쳐주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나마 이건 다행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작년에 30% 손실을 받는 입장에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 이마저도 괜찮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보다 낫죠. 그죠? 네, 근데 그쵸. 문제는 자, 지금 입장에서 추천하는 시각에서 중국 주식을 살 것이냐 하는 측면은 뭐냐? 결과적 중국 주식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이렇게 펀더멘탈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중국 경기가 회복되느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 여부가 받쳐져 있죠. 이 여부가 받쳐지면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 내지는 펀더멘탈 장세가 되면서 중국 주식이 지금 10% 올랐다 더 사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의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올라오긴 올랐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부채 부담해서 실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은 또 작년에 금융재 소비는 낭패를 봤는데요. 네. 또 낭패가 되는 거죠. 아, 그 판단에서 그러네요. 기로점에 속해 있다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주식의 호재와 악재가 결부돼 있다. 자, 호재가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어쨌거나 유동성 장세에서 이것이 부의 효과, 주가가 올라가니까 부의 효과가 되겠죠? 부의 효과, 웰스펙트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관에 선순환도가 된다면 중국 주식 사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에 받쳐주지 않을 때는 오히려 중국 주식이 산 것이 더 큰 손실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것이 blessing in disguise가 되느냐, blessing in truth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자금이 이렇게 많이 되는 상태에서 이 돈이 이렇게 중국의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중국이 부채 부담, 기업들이 부채 부담,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오케이, 그럼 괜찮다. 낙관념 중국 주식 사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렇지 않다. 회의론이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면 중국 주식에 보려는 이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판단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요.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로버트 하이저라는 것 같은 이런 강경론자가 되는데 트럼프는 그렇죠? 뭐냐. 네. 아주 서둘러서 중국과 타결을 하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근본적 문제 관계없이 지금 경기대의 부담 때문에 미국과의 그 타결 훈련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중국의 내부적 문제점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실 좀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나마 유동성자에서 올라간 것도 다행인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보게. 분명한 것은 작년에 금융재 소비에서 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올해 저가 대비해서 올해 1월 4일 2,445 대비해서 지금 12% 올라가서 또다시 중국의 주식과 중국 사라 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기 부분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LG의 편입 확대 소식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네. 그렇거든요.
원래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 중국의 유코 인벌전 현상이 높은 점은 한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이 국내 일부 증권사가 느닷없이 A주의 추가 확대 편입하면서 그쵸? 12조 네. 정도 빠진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한국 증시 입장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보고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렇게 작년에도 5월 말 중국의 A주 편입돼서 최대 12조 매출을 맡아갈 것이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2조까지 이렇게 2조뿐이 매도가 안 됐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중국 주식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는. 근데요, 이 페이퍼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성자는 다르더라도 작년에 5월 말, 작년에 8월 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똑같거든요. 그러면 작년 5월 말, 8월 말의 보고서 내용이 사실 현상이 외국인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좀 이렇게 현실 여건을 경제가 생물처럼 움직이는데요. 보고서 내용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월 달에 중국의 A주 편입된다 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해서 또 작년 5월 달 보고서와 작년 10월 달 보고 그대로 내놓고 있어요. 이게 참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주식이 뭐냐, 중국 주식 외국 자본이 이렇게 유입되는 가운데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한국에서 10조 정도 매도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신중론을 이렇게 단서를 쓰고 있지만 시장자 입장에선 그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의 A주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 한국 주식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래요? 우리 경제 네. 위상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중국의 편입 비율이 이렇게 A주 편입되어서 중국의 편입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편입 비율이 낮아집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도 10조 이상 이탈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경제는 생물처럼 한다. 그리고 네. A주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지수 결국은 뭐냐, 그 편입대로 가는 것은 어떠냐면 결국 중국이 그만큼 이렇게 투자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제도를 확대시켜 놓으 보십시오. 한국에서 뭐냐,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열어놓으십시오. 한국 경제가 안 좋으면 외국 자본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셔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산출한다.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모건 스탠리 연례 점검에 제 기억으로도 2010년에 연례 점검 할 때마다 이 증권사 페이퍼들이 나왔는데요. 기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자꾸 뭐냐, 결과가 다른 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너무 이런 게 기계적 산출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나오는 페이퍼들 이런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위커 인블 현상이 되니까 그 이유 별명 없이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 네. 한국 주식이 올라간다. 다만 지금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트럼프와 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중 간의 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로버트 하이저를 강경하게 이번 계기에서 확실하게 본때를 보이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정치적 생명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빨리 타결시키고 그 다음에 미중 빨리 타결시키고 봉합시키려고 하는 양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반도체라든가 담합 분위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한국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담합에 의한 한국의 반도체 영향 부분, 이미 반도체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어찌됐든 자산상의 지위, 미국의 중국의 A주 편입, 중국의 그 다음에 채권상의 지위, 이런 편입에 따라서 한국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쉘터 자금의 입장에서 이게 들어왔던 자금들 있잖아요. 이 자금의 이렇게 이탈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이런 변수들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국내 투자를 임하실 때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최근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